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9월 16일 얼마 안 됐죠? 일주일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진행됐습니다. 자, 입법 예고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이 바뀔 때 미리 법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예고를 하는 거고요. 그 예고 기간 동안에 불만이 있거나 뭔가 바꾸고 싶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도 되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런 입법 예고 기간은 입법일로부터 보통 4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는 의견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 요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의견을 받는 기간이어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입법이 올라가기까지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고 40일 동안 의견을 받아서 법을 확 바꾸기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설물 유지 관리 협회의 경우에는 자, 시설물 유지 관련 면허를 없앤대요.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제껏 이들이 이 폐지를 막기 위해서 했던 뭐 면담이라던가 뭐 국회 청원, 언론 보도, 집회, 1인 뭐 릴레이 시위 이런 것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 의견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해보자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입법 예고 기간에 있으니 뭐 모든 게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법 예고는 9월 16일 날 공지됐습니다. 이때 입법 예고가 된 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업종 간의 통합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관련 내용만 좀 쉽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유효기간이 중요하죠. 네, 시설물 유지 관련 면허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즉 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면허도 유지되어 있고 당연히 관련 업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2014년이 된 순간부터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면허를 따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 그대로 시한부 면허죠. 2024년부터는 시설유지관리란 면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뭔가 계약을 막 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길게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부터 면허가 없어지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는 건가 싶죠. 그래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면허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면허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면허로 바꿔주는 거를 뭐로 바꿔주냐? 그게 바로 정해져 있는 면허가 있는데요. 자, 종합공사 중에서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으로 바꿔주던가 전문으로 바꿀 것 같으면은 집안 조성부터 상하수 설비 공사업까지 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시설물 면허가 없어지는 대신 나는 건축공사업을 앞으로 할 테야. 그러면 건축공사업 면허로 바꿔주는 거고요. 나는 전문공사업으로 할래. 그래서 나는 집안조성 포장공사업 하나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하나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하나랑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가질래.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존에 잘하던 일들을 뺏어서 다른 일을 하라고 억지로 미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시끌시끌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자,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으니 그럼 내가 오늘 시설물을 빨리 내고
다음에 나는 건축공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시설물로 내놓고 건축공사로 바꿔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하실 수 있는 회사의 원칙은 우리 입법 예고 전 9월 16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으신 업체만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시설물을 잇다가 건축공 사업으로 면허를 바꿨어. 근데 건축공 사업은 자본금도 시설물보다 더 많아야 되고 기술자도 더 많아야 되며 그럼 내가 헐레벌떡 이거에 맞춰 다 준비해야 되잖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 기준을 유예해 주는 개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만 충족을 하면 내가 전환한 면허의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공사업으로 면허 바꿨어요.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3억 5천, 기술자 5명이어야 되죠. 시설물은 자본금 2억에 기술자 4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까다로운 거지만 그냥 시설물 자본금 2억, 기술자 4명 해도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했다 손 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문건설 3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기술자 6명에 또 자본금 하면 뭐 이래저래 한 4억 5천 나오겠죠? 그것도 시설물 것만 유지하면 다 된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 마찬가지로 이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유예가 가능하고 이 이후부터는 내가 새롭게 받은 업종에 맞추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입법 예고가 된 9월 16일 이전에 면허를 따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원체 나는 토목공사업을 따고 싶은데 시설물이 더 따기 쉬우니까 미리 따서 묵혀놨다가 나중에 쉽게 변환해야지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9월 16일 입법 예고 이후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취득한 업체는 업종 전환이나 유예기간 특례 받지 못합니다. 이런 곳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규정 정해서 자기네들이 바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계약할 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거 아니면 면허를 내는 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면허가 있을 수 있는 면허를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변환을 2023년 말까지 변환 신청을 만약에 안 했다. 2023년 말까지 변환 신청을 해야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종 전환과 그다음에 등록 기준 유예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 안 해놨어 나는. 그러면 2024년이 되면은 면허가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얘는 없애야 되잖아요 면허를.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자동으로 전환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정부 국가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들이 고려를 하겠죠. 세부적인 상황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 이 회사는 요걸로, 저 회사는 저걸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23년 안에는 업종 전환을 신청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또 궁금하실 거예요. 업종 전환을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업종 전환이 된 순간부터 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더 이상 계약을 못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업종 전환을 미리 지정받았어도 2023년 12월 31일, 즉 면허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의 지위로서 건설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설물 유지관리업 있다가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신청을 다 해놨어. 신청을 해놨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말까지는 시설물 관련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2023년 전에는 23년 말 전에는 업종 전환을 해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 입법 예고에 나온 부분을 좀 엑기스만 골라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나 뭐 다른 좀 세부적인 것들이 더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크게 뒤틀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세부적인 것들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 자체가 취소가 되려면 진작됐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협회 관리협회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보면 국회에서도 많은 생각은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이 불만이라던가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좀 어필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방안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은 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노력은 하는 와중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숙지는 하고 계셔야 추후에 닥칠 일에 좀 더 민첩하게 반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해솔 C&I의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건설면허 완전 정복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이 내용으로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봤던, 저도 이제 법을 기본으로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시행령이라던가 시행규칙, 안 같은 것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차분히 보시고 좀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뭐, 미약 하나만 저희 쪽에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해솔 C&I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라던가 서로 내용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해솔 C&I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